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라남도는 4계절 모두 알찬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자원을 보유한 지역인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특히 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섬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최근 관광 트렌드를 보면 이 섬이 빠질 수 없을 것 같고 또 특히 전남이 그럴 것 같은데요. 지난달 전라남도는 올해 6개의 시군에 섬 관광자원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들어볼까요? 예, 전남도는 목포시, 또 여수시,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 도내 6개 시군의 사계절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남도가 작년 한 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특히 이제 신안의 반월도 박쥐도 일명 퍼플섬이라고 그러죠. 네. 요즘 그 젊은이들 사이에 핫플레이스로 소문나 있는 곳이고 많은 젊은이들이 찾고 있는 관광지인데요. 그리고 보성의 장도, 또 여수의 손죽도, 완도의 생일도, 진도의 금오도 같은 경우는 전남도의 분석에 의하면 작년에 상당히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정상화가 되면 관광 산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즘의 관광객들의 어떤 관광에 대한 트렌드는 힐링과 웰빙이라는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힐링, 웰빙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우리 전남도 아닙니까? 또 전남도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뭐 푸르름, 뭐 바다, 청정, 깨끗함, 뭐 다도해, 섬관광 이러한 단어가 연상이 되는데요. 뭐 생각만 해도 힐링이 되고 또 거기에서 생산된 뭐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그 몸에 좋다는 그런 그 웰빙적인 음식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번에 전남도가 예산을 섬관광, 사계절 섬관광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데 80억을 투자했다고 하는 것은,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섬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서창장이라든지 또 숙박, 도로 같은 부분이 어떤 편의시설 부분이 조금 불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와 같은 불편함을 호소한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전남도의 예산의 투입, 한 3가지 정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이제 전남도가 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즉, 네. 섬에 대한, 섬 관광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작이 됐다는데 첫 번째 의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섬 관광, 특히 이제 사계절 섬 관광을 위해서 그에 따른 어떤 섬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데 80억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도내 22개 시군 지자체들이 이제 섬에 대한 그런 또 섬 관광에 대한 액션을 취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데에서 또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라남도가 섬 관광에 대한 그러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이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의미인데, 따라서 특히 이제 섬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 목포시라든지 여수시, 뭐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섬에 대한 또 섬 관광에 대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또 나아지게 되면 또 예. 관광 수요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예.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섬에 대한 동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육지 여행이 주를 이루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접근성이라든지 편의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육지 관광, 육상 관광을 선호를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행에 대한 트렌드가, 관광에 대한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친구라든지 가족 단위의 그런 관광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좀 쉴 수 있는 곳, 여행을 하면서 힐링이라든지 또 몸에 좋은 것을 찾게 되는 웰빙 같은 이런 것을 선호하게 되다 보니까 트렌드가 변화하는 데 있어 최종 정착지는 바로 섬이 되지 않을까, 또 섬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19라는 이 특수한 상황에 맞게 관광 트렌드가 변화했다고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예, 예. 네, 또 지난해에는 목포에서 한국섬진흥원이 이제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이 섬진흥원이 국내 섬 정책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 서남권 섬 관광에는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한국섬진흥원 목포의 개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설매 정책의 어떤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어떠한 이익이나 혜택, 유용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어떤 설매 정책이라든지 어떤 이익, 혜택, 유용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요즘에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 산업이 바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규모의 국제 행사를 치르는 그러한 행사인데요. 따라서 한국섬진흥원이 이제 목포시에 개원이 됨으로써 섬에 관련해서 국제적인 행사가 이제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개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대규모의 섬 관련 국내 행사도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섬에 대한 전문가도 많이 찾게 되지만 그에 따른 섬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들이 또 우리 목포를 많이 찾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섬을 매개로 한 섬 관광의 활성화, 더 나아가서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목포시의 한국섬진흥원 개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섬 관광의 활성화, 또 전반적으로 관광 산업의 발전,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서남권 지역도 살펴봤으니까 또 예, 예. 더 나아가서 동부권 지역도 다뤄보면요. 예. 오는 2026년에는 여수세계 섬 박람회가 이제 개최가 돼서 여수시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섬 박람회는 전남 동부권 섬 관광에 있어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제가 20여 년 전부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산업이라든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적인 행사, 대규모의 국제적인 행사, 엑스포라든지 아니면 어떤 국제 회의 같은 국제적인 행사의 개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다행히 2026년 이제 여수 세계 섬 엑스포 개최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여수 세계 섬 엑스포 개최로 인해서 동북권의 관광산업 활성화 또 관광산업의 어떤 SOC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플러스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26년 여수 세계 섬 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의미라고 그럴까요?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째는 여수 세계 섬 엑스포가 국가가 정부가 인정한 국제 행사로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수권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관광 산업의 어떤 기반 시설의 조성에 있어서 상당히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수도권의 섬 관광의 활성화, 더 나아가서 관광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수 세계섬 엑스포가 이제 개최가 됨으로써 섬과 관련된 섬을 매개로 한 국제적인 행사, 대규모의 국제 행사를 선점했다는 측면에서 2026년 세계 섬 엑스포, 여수 세계 섬 엑스포 개최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경제학자로서 세계 섬 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세계 섬 엑스포 여수에서 2026년 열리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엑스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BI의 공인이라든지 비공인 행사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하게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26년 여수 세계섬 엑스포의 개최는 우리가 어떤 그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이라는 그 측면을 떠나서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이라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가 있겠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남의 서남권과 동북권 섬 관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또 앞서 언급해 주셨었지만 이 전라남도가 올해 섬 관광 자원 사업비를 투입하게 되면 또 당연히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전라남도의 지원이 전남 섬 관광 활성화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남도가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계절 섬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데 사업비를 이제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섬 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그 획기적인 그런 그 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래서 당장 섬 관광이 활성화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전라남도의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입은 관광 산업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그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전남도의 예산의 투입으로 인해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많은 그 불편함을 느꼈었던 그런 외주 관광객들이 그 불편함을 해소시킨다는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나아가 우리 전남도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제가 생각을 한다면 이제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80억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섬 관광의 중요성. 요즘에 또 우리 국민들의 여행에 대한 트렌드가 이제 힐링과 웰빙으로 바뀌면서 너무 더욱이 또 기반 시설을 조성을 하는데 80억의 예산을 투입한다? 너무 적지 않나?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뭐 200억, 300억 그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80억의 예산을 아마 투입한 것으로 결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남도의 이와 같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액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 속에서 또 많은 섬을 보유한 전남이 더욱 각광받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문제점과 발전 방안이죠. 앞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전남도의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섬에 대한 섬 관광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부분이 바로 섬 관광에 대한 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 관광 활성화가 우리의 기대처럼 우리의 희망처럼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섬에 대한 섬 관광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까지 섬을 연구한 기관이라든지 학자들은 대부분 섬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또 섬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개발을 해서 함께 공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섬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는 보존과 개발을 공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섬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까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희생을 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 고향이 섬이기 때문에 섬 사람들의 어떤 애환이라든지 그런 슬픔 또 불편함을 충분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많은 경험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도요, 사실 유명한 관광지 같은 경우는요,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지만요. 선진국이나 선진국 국민들이 자연에 대한 또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이 무슨 낮거나 우리보다 아니면 또 자연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또 나아가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배려 차원에서 개발과 보존을 병행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만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천혜의 관광자원인 섬을 매개로 한 그래서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섬에 대한 그런 인식의 전환 또 섬을 보존이라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개발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또 나아가서 관광산업 활성화 또 지역 경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섬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섬 주민분들 또 지자체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이제 우리가 천사대교 개통으로 이제 인해서 이와 같은 섬 관광에 대한 사이드 에펙트 부작용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물론 이제 그 외지 관광객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섬 주민들은 외지 관광객들에서 상당히 우호적인데 또 일부에서는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또 부동산 개발적인 그런 측면에서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섬 주민들이. 그래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외지 관광객들을 좀 따스하게 포근한 마음으로 좀 반겨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도내 22개 시군 지자체, 특히 이제 섬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 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작정인 그런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어떤 그 단세포적인 좀 표피적인 그러한 단발성의 관광자원 개발이 아니고 좀 중장기적인 좀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중장기적인 섬에 대한 개발, 섬 관광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좀 계획적으로 충분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사업비 투입이 또 섬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 속에서 전남 섬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모일 수 있도록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남 맞춤형 사업과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